자, 18학년도 수능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질문 보도록 하자. 자, 시작.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 얘들 자연이지. 그치? 이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그래서 뭐 낙엽이나 그다음 우박 이것도 무엇의 일종이 해당돼? 이것도 자연이란 말이야, 그렇지? 요 자연물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가로 좀 묶어주고 이 학자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그러면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이란 얘기지.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외적 원인이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로 묶자. 이거 강조 표지지? 그럼 무엇에 따라서? 내재적 본성에 따라 여기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럼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추구하고 그거는 내재적 본성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는데, 능력 동그라미 쳐자. 능력. 목적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리고 그 목적은 방해되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그 목적의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러면 여기 주치자, 바람직한 결과 주치자.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 능력대로 그걸 했을 때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락 읽었으니까 이제 화제를 좀 잡아야 되는데, 요 글의 화제는 목적에 대한 글이지. 그렇지? 목적 지향적이다. 목적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 요 목적론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본성이고, 그 다음에 요건 추구할 능력도 있고, 결과는 항상 바람직하다. 자, 다음 단락 내려가자. 근대에 접어들어. 근대 가로 묶어주고, 시대가 흘렀지. 그치?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가 됐어. 모든 사물이 무엇이다? 기계이다. 기계로 보는 관점이 생겼어.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여기 기계란 말이야. 기계, 그렇지? 모든 사물들은 기계래. 사물이 기계니까 목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기계로 보는 건 과학적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야. 자, 이런 비판에 직면했다. 자, 갈릴레이는 이라는데 갈릴레이 가히 묶어주고, 어쨌든 요 사람은 근대 사람이지. 근대 사람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뭐 해야 돼? 비판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보자.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계니까. 그치? 목적을 가질 수 없다. 다음 베이컨은 이런데 같은 부류의 사람이지. 저보다 비판하는 사람들.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 얘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였는데 베이컨은 얘는 과학에 무익하다라고 평가를 했어. 어쨌든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지. 다음에 스피노자는 그럼 묶어주고, 이 사람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 이 사람은 이해를 왜곡한다. 라고 비판을 했어. 자, 이들의 비판은, 요 근대 철학자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왜? 목적이 있다는 말인 이성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본 거지. 그치? 이성을 갖는다, 목적을 지향한다, 추구한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러나 끊어주고. 자, 이런 비판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그다음에 생물을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지. 그러네. 자, 그러면 우리 분류가 돼 있으니까 옆에 분류를 또 다시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자연물을 두 가지로 쪼갰지? 자연물을 무엇과 무엇으로?
생물과 무생물로, 그치? 생물과 그다음 무생물로 물로 나누고 그다음에 생물을 다시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눴지.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눴어.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성은 누구한테만 있다? 인간한테만 있다. 이성이 인간한테만 있다. 인간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만은 강조 표제라고 했었지. 이거 별표. 자, 그러면 우리 위에 근대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의 내용의 공통점은 어, 자연물이 목적을 정한다는 건 자연물이 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은 누구만 갖는다? 인간만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 근대의 비판이 제대로 됐다, 잘못됐다. 갈릴레이,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요 사람들의 비판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성 가지고 비판했는데 실제로 이성은 인간만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야. 자, 일부 현대학자들 걸어 묶어주고, 이건 현대야, 현대. 시간이 덜 흘렀어.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교조적 믿음, 교조적 미술 좀 쳐보자, 교조적. 이거 도대체 뭔 뜻이니? 이게 하나를 그냥 맹신하는 거야. 이게 교조인 거야. 이것만 맞다. 독단적으로 믿고 맹신하는 거. 그래서 맹목적인 이런 뜻이야. 맹목적, 독단적인. 이 단어 알아두자. 평가에서 나왔으면 무조건 알아둬야 돼. 자, 일종의 맹목적인, 독단적인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치. 위의 내용들, 위의 사람들은 기계론적 모형에 대해서 무조건 믿음이 있었잖아. 근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거를 못했어. 자,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 걸어 묶어주고, 그럼 볼로틴은 언제적 사람? 그렇지, 현대 사람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아니지. 이 사람들은 근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은 근대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래서 근대 과학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근대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야. 그렇지? 또한 우드필드도 가로 묶어주고 이 사람은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요건 동의하지. 과학적 설명이 아니지만 요 밑줄 치자. 무엇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강조 표현. 강조. 자, 그렇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했지.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긍정, 부정 중에서 긍정적 입장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요 목적론에 대해서 이 사람도 긍정적 입장이야. 과학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자, 17세기의 과학은 가로 묶어주고 17세기. 자,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에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었다. 물질론 동그라미 치자. 물질론이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이론이겠지.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이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니까 그 중에 하나겠지. 물질론의 하위 개념이야.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 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었다. 환원론도 동그라미 치자. 환원론. 그래서 물질론에서 환원론으로 넘어갔어. 환원론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환원된다는 이론이지. 무엇으로 환원된대? 그렇지. 물리, 화학 법칙으로 다 설명된다는 게 환원론이야. 이렇게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왜? 요것도 살아있는 생명체도 하나의 물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죽은 물질이나 살아있는 물질이나 모두 물질이고, 다음에 전부 다 물리 화학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 하지만 끊어주자.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모든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그 엠페도클레스 가로 좀 묶어주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모든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이 되는 거야? 위에 나왔던 이론 중에서? 이 사람이 바로 위에 있던 환원론과 관련이 있겠지? 그렇겠지? 물질론 환원론과 연관된 사람이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 반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이지. 이 반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인데,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다시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럼 묶어주자. 또한 그것의 본성이, 즉 자연물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그러면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환원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환원론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인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야. 환원되지 않는다. 즉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지. 물질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자,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규명하다 뭔 뜻이니? 규명하다. 명자가 무슨 명자? 밝을 명자. 규명하다라는 건 밝히다 이런 뜻이야. 밝히다. 명확하게 밝히려는 이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의 구성 요소, 아까 전에 물질 외에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랬었지? 어, 자,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는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진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자, 됐으면 본문 들어가 보자. 문제 들어가자. 자, 이 끌의 논지 전개 방식인데 적절한 것, 그런 것.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장단점 비교했나? 장단점 얘기 아니지? 장단점 아니야? 그다음에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며 절충했나? 절충도 아니지, 그치?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은 있었지. 그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했어? 아니지. 타당성 검토도 아니고, 새로운 이론 도출이 아니다. 그다음에 4번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 순으로 제시했어? 어. 그러면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했어? 아니지, 그치. 우리 목적론이 부당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야. 그다음에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했지?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해서 의의 밝혔어? 그렇지.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지. 의도 드러나 있다. 답은 1번. 자, 다음 2번 문제.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인데 가장 적절한 건 1번부터 개미의 본성적 운동, 개미는 자연물이지. 자, 개미 동물이야. 이거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아니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은 누구만 간다 그랬어. 인간만 간다고 강조 표지로만 들어가 있었지. 2번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때로 그 자연물의 해가 된다. 아니지, 해가 되지 않지. 목적을 추구하면 무조건 이익이 돼야 돼. 다음 3번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능력 가지고 태어났냐 이거지. 능력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지, 그렇지. 자기 능력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었어. 그렇지? 답은 3번. 자, 나머지 4, 5번.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이 돼야만 하겠지? 모든 건 목적 지향적이니까. 다음 5번.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가 아니지? 그치? 내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본성이잖아, 본성. 그치? 자, 다음 3번 문제 넘어가자. 위크라탄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적절하게. 자, 갈릴레이 볼로티는 사람 여러 명 나와 있잖아. 뒤에 거부터 읽어보자. 목적론 누구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이지. 그렇지? 근대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야? 아니지. 이건 말 자체가 안 돼. 기계론은 목적론과 정반대 입장이니까. 그렇지? 다음에 2번.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입장이잖아. 그렇지? 갈릴레이 찾아보면 갈릴레이 가르친 부분 있겠지. 이거 찾았다.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나와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우드필드 찾아가야 되지. 우드필드 내려가 보면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하고 나와 있지. 그치. 요 밑에 보면은 우드필드가 과학적 설명 아니다 하고 써놨어.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 사실 선생님이 이거 갈릴레이 우드필드 찾아가긴 했는데 찾아가지 않아도 목적론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이 답이 돼야 돼. 됐어? 오케이. 다음에 4번 문제.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블로그에 했더니 이제 생물학자 마이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다른 학자 나오면은 본문학자부터 먼저 해결하자고 했었지? 그렇지? 밑에부터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론에 대해서 찬성 반대? 반대 입장이었지, 그치? 적절하지 않다, 그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안 돼, 이거. 자, 이번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아리스토텔레스 물질론 좋아해, 싫어해? 야, 좀 전에 1번의 물질론적 견해, 2번의 물질론 같은 말이잖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야 되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니까 물질론 싫다 이거 나와야지. 다음 3번.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즉 물질만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랬었지. 물질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었지. 그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요 적절하고 여기 3번의 아리스토텔레스 이해됐지? 어, 찾아가죠? 찾아가죠. 오케이. 여기 요거 엠페도클레스 나오는 유정면 있지. 거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요 사람의 견해를 반박하지. 그렇지.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표시까지 나왔었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 문제로. 자, 다음에 여기 다시 읽어보면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이것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지. 됐고 다음 4번. 자, 마이어는 필요 없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자잖아. 지금 달리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목적 지향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니까. 다음에 5번.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 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이라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론 환원은 인정하지 않지. 그렇지. 그럼 달리에는 동그라미를 쳐야 돼. 오케이. 자, 이렇고 위에 마이어가
그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있다냐? 아니면은 물리 화학적 환원 인정하냐 안 하냐 뭐 확인하면 되겠어. 자, 읽어보자.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준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해. 창발론 일단 동그라미. 창발한다. 창조되고 발전한다는 뜻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 자,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 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한데 분자보다는 세포가, 세포보다는 조직이, 조직보다는 개체가, 개체보다는 개체군이 더 복잡하다는 얘기지. 더 발전돼 있다. 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언제부터 목적을 수행한대? 세포 이상 단계부터. 여기서부터는 목적론에 따른다는 얘기지. 세포부터가 목적론이야, 이 사람은. 자,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즉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오, 이거 진짜.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 말고 나머지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 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물질로 되어 있긴 있지만 그거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얘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가지고 3번 보자. 마이어는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됐다. 요즘 질문 있어? 없어.